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여일 뒤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죠. 그런데 1기 내각 인선을 두고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가 출범 전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18개 부처 내각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단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은 충분히 설명했으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모든 인수위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후보 단일화 당시 약속한 공동정부 구성이 사실상 무산된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총재 없이 진행된 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만장일치로 1.25%에서 1.5%로 인상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제로금리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부터 4차례 인상을 거쳐 8개월간 1.0%포인트 끌어올린 건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데다 지난달 4.1%까지 급등한 물가 상승률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대출자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도 동네 병원에서 다른 질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확진자를 받아주는 치과를 찾아보니 전국의 16,000여 곳 치과 중에서 딱 3곳에서만 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대면 진료를 하고 있는 서울의 한 치과를 찾아가 봤더니 일반 환자와 동선을 분리해서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비말에 노출될 수 있는 치료다 보니 의료진은 보호복과 보호모, 마스크에 고글까지 철저하게 갖추고 진료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치과 대면 진료 인프라에 극심한 치통에 시달리거나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긴급한 경우에도 지역에서 올라온 환자도 있다고 하는데 일상 의료 체계로 돌아가고 있다던 정부의 말과 달리 현장에선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았지만 오늘은 다시 맑은 날씨로 회복하면서 포근한 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곳곳에는 오후부터 약한 비 소식 나와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3도에서 11도,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2도 선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네, 4월 15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 건강 챙기는 행복진료실 문 열겠습니다. 네,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신경외과 전문의 차기용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차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질환, 어떤 주제로 건강을 챙길까요? 힌트 주세요. 오, 저거 뭐야? 이거 좀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인류, 인간, 문명 뭐 이런 겁니까? 네. 아니 네. 제가 졸업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저거 기억나요. 그치. 그때 보면 왜 이렇게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제 아픈 곳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배운 것 같거든요. 네. 맞나 모르겠네요. 네? 도구 쓰고 불 사용하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앞에 있는 애들이 오스피랄로 쿠테쿠스. 쿠테쿠스. 기억이 네안데르탈인. 맞다. 그거 있었다. 옛날에 배운 거 다 나오네요. 과연 저희가 유치한 게 정답이 맞을지 다음 힌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33개 뼈라고 되어 있거든요. 33개 뼈. 우리 몸의 뼈가 약 2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3개면 한 6분의 1 정도인 거잖아요. 저거 엄청 느낌 중요한데요? 옵니다. 느낌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던 게 이렇게 쭉 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딱 거기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코어. 저건 확실합니다. 자,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렇게 네, 이게 무너져 점점 있다가 일어났죠. 이게 탁 펴졌잖아요. 네. 오늘 또 신경외과 교수님이 신경외과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네. 이게 그거하고 같은 것 같은데.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무너지는 허리, 3대 척추질환을 막아라입니다. 네. 3대 척추질환이었네요. 역시 우리 몸의 기둥은 허리 아닙니까? 그럼요. 네, 힘의 원천 허리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허리가 무너지면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척추질환은 이제 현대인들의 고질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사실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이기도 하니 척추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사실 기존의 척추질환 환자 숫자가 약 2016년도에 839만 명 정도 수준에 그치던 것이 점점 늘고 있어서 2019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은 920만 737명으로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많이 이렇게 사무직종들도 많아지고 정상적으로 운동을 많이 못 하시기 때문에 더 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감기 다음으로 병원을 많이 찾고 있는 이유가 요통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어르신들이 날이 추워질수록 막 뼈가 시리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대부분은 겨울에 좀 뼈가 좀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따뜻하거든요. 이럴 때 척추 질환을 강조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근육과 혈관이 수축하는 겨울에 요통이 심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활동량이 늘고 잘못된 운동으로 척추에 무리하게 자극이 되게 되면 최근에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 허리 근육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이라도 척추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다칠 수 있어서 지금 같은 시기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바깥 활동 좀 줄어들고 이러고 안에서 홈트족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따뜻할 때로 가지만 전 예전에 좀 쌀쌀한 기운 돌 때요. 네. 신문 줍다가 삐끗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삐끗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요즘 홈트족이 많아지면서 사실 이게 운동을 해도 자신의 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일단 살 뺀다고 그러면 뱃살 뺀다고 네. 윗몸 일으키기. 맞아요. 아니면 우리 레그레이즈라고 그래서 다리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단순히 복근 운동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복근에 힘이 없으면 대부분은 허리로 이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허리 쪽에 무리가 많이 가게 돼서 이로 인해서 또 요통이 생겨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맞아.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올바른 운동법을 찾아서 네. 제대로 운동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척추 질환은 퇴행성 질환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는 한데요. 유독 나이 들면서 허리 통증이 잦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 척추는 이렇게 작은 모형보다 약간 큰 정도인데요. 네. 전체 무게가 한 2kg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2kg 되는 이 척추가 몸에 다 하중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네. 다행히 이 척추 자체가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척추가 계속 퇴행성 질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쓰니까. 네. 그렇죠. 아니 사진 보니까 이렇게 쓴 만큼 닳는다는 말 하잖아요. 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렇게 쓰는지 알 것 같은데 요새 젊은 사람들도요. 허리 아파서 병원 가는 분들도 계세요. 꽤 네, 많아요. 네, 네. 아이고 뭐 이러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러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아까 전에 이제 통계 수치가 나왔었는데요. 2019년 기준 척추 질환 환자 수가 920만 737명이었잖아요. 네. 이 중에 22%가 20, 30대 젊은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허리 아픈 환자 5명 중에 1명이 20, 30대인 거예요. 대체로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앉아서 일을 많이 하고 요즘 또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제 태블릿, PC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세가 좋지 못해서 예. 이렇게 병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비만이 많이 심해졌죠. 맞아. 저도 한 2.5kg 정도 체중이 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것도 척추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비만율을 살펴봤더니 코로나가 유행했던 첫 해였던 2019년, 20년도를 보면은 한 1년 사이에 한 0.9% 정도 더 늘어나기도 했었거든요. 홍콩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녀 2,596명을 대상으로 봤더니 이 체질량 지수와 디스크 질환과의 상관관계에서 비만으로 갈수록 점점 더 디스크 질환이 심해진다는,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척추 질환이 노화 때문만은 아니고 그래서 누구나 다 조심해야 되는 질환이다 이건데 어쨌든 노화가 큰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내 척추의 노화 정도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척추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척추는 일단 S자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요. 왜냐하면 S자를 유지해야 스프레 모양이죠. 스프레 모양이면 이 척추가 본인 체중에 대해서 가장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S자 모양이 무너지게 됩니다. 척추가 굽어지고 틀어지면서 앞으로 숙여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거북목이 되는 형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북목이 되는 경우는 이제 척추가 앞으로 빠지면서 목 자체가 앞으로 기울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뒤에 있는 목이나 근육 쪽에 통증이 같이 오기 때문에 척추 노화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거북목을 진단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진단법입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척추에 무리가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거북목이 허리 디스크까지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거북목은요, 딱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허리 디스크뿐만 아니라 일단 어깨부터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자세가 무너져가지고 결국에는 허리 디스크까지 유발을 하게 되는데 이 거북목 환자들이 아까 이제 노화 얘기 많이 했지만 요즘 20대, 30대, 40대 가리지 않고요. 전 층에 고루 분포해 있다고 하니까 초기에 빨리 이 거북목 치료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허리 디스크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쵸, 거북목 걱정 많이 오, 하는데 네. 이게 또 척추 노화 상태를 점검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니까 네. 그러면 저희 영상 하나 준비해 놨는데요. 거북목 자가 진단 영상인데 네. 이거 보면서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에서도 간단히 따라해 볼 수 있는 거북목 자가 진단법입니다. 방법은 벽에 엉덩이와 등을 붙인 상태에서 후두부와 벽의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뒤통수가 닿지 않거나 귀 앞선이 어깨 중앙보다 나오는 경우 거북목을 진단할 수 있고요. 이제 등과 골반 사이에 전혀 틈이 없는 경우는 척추 전염을 동반한 거북목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 뭐 방법이 어렵지 않아. 저도 끝나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서 있으면 스마트폰 많이 정상입니다. 보니까. 그냥 벽에다 대고 자가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벽에다가 내 몸을 딱 대면 좀 뜨긴 떠요. 맞아요. 많이 떠요. 네. 저도 안 보다가 요즘에 자꾸 이렇게 봐. 점점 거북목 되는 거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3대 척추 질환을 막아라. 요 위가 더 무서워. 무너지는 허리. 허리가 무너지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같이 하시네. 척추 3대 질환입니다. 척추 3대 질환. 네. 이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처음에는 감각 이상부터 찾아오지만 이 점점 병이 진행될수록 마비 증상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에 이 요통 또는 뭐 경추통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3대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허리를 무너지게 하는 척추 3대 질환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척추 전방 전위증이라고 되어 척추 있는데 전방 전이증. 전방 전이증. 이거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척추 전방전이증은 척추 아랫뼈에 비해서 윗뼈가 앞으로 밀려 나와 있는 겁니다. 보통 가만히 앉거나 누워 있으면 통증이 완화되는데 그럴 때 통증이 심해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허리를 반듯하게 펴보시면 허리 뒤쪽으로 만져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증상이 심해지면 다리로 이어지는 방사통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척추 변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허리와 골반 변형으로 뒤뚱거리는 자세가 생길 수 있어서 가능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제가 시장 가보잖아요. 그럼 이제 어르신들이 특히 이제 할머님 연세 드신 분들이
뒤뚱뒤뚱 걷는 네.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이 질환인가 봐요. 아니, 나 그런 분들 네. 다리가 안 좋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게 다리가 아니고 네. 허리 때문에 그럴 수도 네. 있군요. 요게 그러면 전원주 선생님도 조금 이거 전원주 선생님도 포함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제로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은 우리 중년 이후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일단 여자들이 근육과 인대가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특히나 이 뱃살이 나오게 되면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잘 걸리게 돼요. 2021년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이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여성이 약 29만여 명 정도인데 이는 남자보다 2배나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차기용 선생님이 실제 그 진료하셨던 환자분 그 사진이 있어서 네네. 그거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다음 사진은 실제 척추 전방전이증 환자와 정상 사진을 비교하신 겁니다. 정상 허리는 척추뼈 뒤를 연결했을 때 선으로 연결이 가능한데 우측 척추 전방전이증 환자분의 사진을 보시면 어머. 선을 연결하다가 보면 끊어져 있잖아요. 네. 또한 척추뼈 한 마디가 아랫마디보다 앞으로 빠져 있습니다. 어머. 우측 사진은 60대 여성 환자분인데 1년 이상 보행할 때 양측 엉덩이 통증과 하지 저림이 있으셨고 6개월 전부터는 소변도 문제가 생기셨고요. 아. 다리 쪽으로 마비감이 진행돼서 내원하신 환자입니다. 저기 척추뼈가 밀려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저게 그냥 보기만 해도 통증은 또 얼마나 심하셨겠어요. 그렇죠. 이번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MRI상 전방전이증 부위에 협착증이 심하게 있으셨고요. 마비나 소변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였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저렇게 보시면 척추를 둘러싸고 있던, 그러니까 척신경을 둘러싸 있던 구조물을 제거하고요. 디스크 주변에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고 뒤에 나사못을 삽입해서 빠져있던 뼈를 교정한 수술이었습니다. 네. 수술하고 증상은 많이 좋아지셨고요. 소변 기능도 개선돼서 지금은 네. 원활하게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대표적인 척추 질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건 알아요. 추간판 탈출. 아, 이건 들어봤죠. 네, 많이 네, 들어봤어요. 이건 들어본 네.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디스크라고 말씀하시는 그 질병이 바로 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척추뼈는 마치 벽돌을 쌓아 올린 것처럼 이 뼈와 뼈 사이에 이 시멘트를 발라놓은 디스크가 존재하죠. 우리 말로는 이제 이것을 추간판이라고 부릅니다. 이 추간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수핵이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압박감이 심해지면서 옆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 네. 수핵이 탈출했다. 그래서 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백내장에 이어서 이 병원을 찾아오시는 이 질병의 우리가 진단을 내리는 그 횟수도 2배 정도 많아졌고, 그리고 5배나. 네. 백내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질환이기도 하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요. 그 아예 입에 배어 있어요. 아이고 허리야. 맞아요. 근데 이게 통증이 어느 정도 심해지지 않으면 병원을 안 가게 되는데요. 네. 그러다가 초기 치료를 놓치게 되는데 이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고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초기에 오시면 예후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초기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30대 여성 환자분입니다. 헬스장에서 기구를 동반한 스쿼트 운동하시다가 네. 갑자기 좌측 골반이나 하지에 심한 통증이 오셔서 내원하셨고요. 근데 증상에 비해서는 사진이 심하지 않아서 간단한 주사 치료와 2주 동안의 물리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증상이 많이 좋아지셔서 지금은 특별한 소견은 없으시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 주의점은 환자분이 운동을 하다 다치셨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제 운동하실 때마다 진료실 와서 꼭 물어보고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저분은 이제 30대니까 통증이 저렇게 심할 정도로가 되니까 이제 병원에 일찍 왔잖아요. 근데 요새는 병원에 그렇게 다들 일찍 안 가시니까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음 사진도 준비가 되어 네.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은 추간판 탈출증이 매우 심한 환자분이었는데요. 50대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처음에 그냥 무거운 물건 들다가 약간 허리가 삐끗하는 느낌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아니신 줄 알고 집에서 스트레칭하면서 고양이 운동하시다가 갑자기 발생한 좌측 다리 통증과 함께 마비로 오셨습니다. 네. 처음에 너무 심하게 통증이 오셔서 마약성 진통제로도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았고 네. 마비가 진행되는 양상을 계속 보이셔서 어쩔 수 없이 내시경으로 떨어져 나온 디스크만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를 하셨고요. 지금은 증상이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어쩌다가 삐끗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정말 당황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니 다른 것도 아니야. 신문 주우려고 허리 맞아. 굽히는데 여기가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씩 가요. 네. 맞아요. 병원에 가서 뭘 찍어봤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도 없어요. 맞아. 저는 아이고, 놀래요. 후라이팬 꺼내다가 그랬잖아요. 아,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싱크대 밑에 후라이팬들이 있으니까 네, 그거 네. 꺼내다가 이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자동차 탈 때 네. 이게 상처럼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아, 그럼 이게 척추가 안 휘어지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것도. 그리고 봄에 조심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뭐예요? 꽃가루 오면 재채기 하잖아요. 아, 재채기 하다가 풀어. 맞습니다. 네, 그럴 수도 네. 있어요. 그리고 엄청 장보고 무거운 물건 들 때 사실은 앉았다가 하체 힘으로 일어나야 된대요. 그거 안 되지. 그냥 이렇게 그냥 되지. 고개를 푹 맞아. 숙여서 허리로 탁 걸다가 맞아요. 억 하시는 경우 있다고 하더라고요. 젊은이 재채기 하다 이거 아픈 거 아나? 저는 모르죠. 그 제가 공감을 못했잖아요. 자, 대표적인 척추 질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척추관 협착증. 이것도 몇 번 들어봤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뭐냐 하면 우리 머리서부터 이제 허리 이용해서 팔 다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 뒤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찌꺼기 같은 게 끼면서 그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신경이 압박을 받고 아프게 되는데 대표적인 증상이요.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면 일단 오래 걷질 못합니다. 한 번에 뭐 200m, 500m 이렇게 가질 못해요. 가다가 꼭 쉬는 분들 있잖아요. 안 쉬면 안 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척추관 협착증인데 이 척추관 협착증이 문제가 이제 한 5년 동안에 봤더니 환자 수가요. 30%가 갑자기 증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 척추관 협착증이 2025년이 되면 어쩌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추간판 탈출증을 이제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건 추간판이 밀려나는 증상인 거고 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진다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인대나 뼈가 자라게 되고요. 그게 척추신경을 지나가는 척추관을 좁게 하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오시는 겁니다. 저는 이건 척추관 협착증인 줄 알았더니 척추관 주관이에요. 협착증이네요. 이름이 헷갈리네. 네. 척추관 엑스레이 협착증.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다음 사진의 환자분은 70대 여자 환자분입니다. 3년간 많이 걸으시며 엉덩이 뼈가 빠지듯이 아파서 근처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견디셨는데 내원 6개월 전부터는 걸을 때 발바닥이 공중에 떠는 느낌이 있으시고 주사를 맞아도 걷기가 힘들어서 내원하셨습니다. 일단은 이런 경우는 사실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을 때 더 이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결정했는데 다행히 척추가 흔들리는 게 없으셔서 뒤에 있는 황색인대를 제거해서 신경만 넓히는 간단한 수술로 치료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게 척추관 협착증이랑 추간판 탈출증이 이름도 좀 비슷하고 전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는데 이 신경이 들어가는 혈액 공급이 안 되는 허혈성 증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허혈성 증상 대부분은 쉬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보행할 때는 통증이 발생하시다가 허리를 굽혀서 쉬면 통증이 사라지고 허리를 들어젖힐 때는 통증이 악화됩니다. 근데 다리 통증은 양쪽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를 숙이거나 펼 때, 그러니까 즉 허리를 움직일 때 통증이 유발되시고요. 다리 통증이 발생할 때는 보통 한쪽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뭐 이름도 두 가지가 정말 이게 헷갈리는데 근데 뭐 대충 구분이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무슨 뭐 증상이나 이런 데도 차이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증상의 차이가 뚜렷하게 있는데요. 초기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시거나 쉬면 통증이 좀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반복되는 증상을 보이는 반면에 협착증 같은 경우는 보행 시 통증이 지속되고 그다음에 좀 더 증상이 악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질환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구분보다는 통증이 발생되면 전문의 찾아서 빨리 진단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질환 중에 하나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허리 통증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얼마나 고생하게 하는지 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들어와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봄 소식에 하나둘 공원으로 모인 사람들.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꽃놀이 삼아 산책을 나온 안태정 주부입니다. 그런데 아, 오져있네. 아휴, 살 것 같아. 허리야. 허리가 아파서
오래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쉬어야 돼요. 자주. 허리야.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파 장시간의 산책이 쉽지 않습니다. 허리야. 허리야. 그냥 허리가 끊어진다. 끊어질 것 같다. 그런 고통이에요. 오랜만에 산책이 결국 통증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가벼운 걷기조차 힘든 안태정 주부. 통증이 올 때면 매번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곤 합니다. 예, 이건 안 빠지고 먹어요. 진통제는. 그래야 좀 나으니까. 통증의 원인은 추간판 탈출증. 10년 전에 제가 10년 전부터 지금 이 허리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때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때 생활하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너무 힘들고 바쁜 하루하루였어요, 그냥.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까지 심해질 줄 몰랐죠. 무심코 넘긴 병이 생활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관찰해 봤는데요. 한동안 서 있더니 힘든지 앉아서 쉬는 안태정 주부.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통증 때문에 자세를 수시로 바꿔줘야 한답니다. 일반 사람들에겐 평범한 머리 감기도 그녀에겐 고통이죠. 앉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머리를 감기 위해 허리를 숙이면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만. 너무 허리 아파. 진작에 관리를 했다면 좀 더 괜찮아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어깨 이런 데가 또 막 아파요. 이렇게 삶이 그냥 너무 아파요.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척추. 1년 중 봄에 척추 질환자가 가장 많다는데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척추 질환자. 김영찬 씨 또한 허리 통증으로 삶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오자 거실에 뭔가를 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절을 하는 김영찬 씨. 제작진의 물음에도 답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절을 하세요? 예, 절을 108배 매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온몸 운동이 돼. 운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앙하고 관계없이 이제 운동. 허리 통증에 108배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 통증입니다. 막 그래가지고 도저히 걸을 수도 없고 그냥 한 300m만 걸으면 걸을 수도 없고 뭐 그 그렇죠 이렇게 꾹꾹 누른 듯한 그것이 이제 계속 매일이 아니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무거운 쇳덩이가 허리를 짓누르고 뾰족한 것으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 누워 잘 때도 고통은 계속됐습니다. 영찬 씨는 눕거나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더 심해진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이렇게 가다가 저기 그런데 무슨 특별한 나한테 충격이 오거나 뭐 충격을 받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통증이 오면서 몸을 걸을 수도 없고 엉덩이랑 막 그냥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주저앉았죠. 그래서 허리 통증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아픔이었죠. 걸을 수가 없다는 거. 그다음에 서 있어도 통증을 느낀다는 점. 그것이 가장 힘들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걷고 저기를 하는 것이 기본 생활인데
그러니까 허다못해 동네 뒷산도 못 가는 상황이 이제 그런 저기도 뭐 심할 때는. 영찬 씨의 통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 다양한 검사를 통해 진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전방전이증이거든요. 네. 다른 협착증이 아니라 척추뼈가 배 쪽으로 밀려 나오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척추 전방전이증. 자칫 하지마비가 발생하는 무서운 질환이죠. 문제는 전방전이증이 있었고 협착증이 있는데 거기에 또 디스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병 3개가 생겨서 오신 거죠. 나이가 드시면서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척추뼈 앞으로 빠지는 게 전방전이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전이증이나 협착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3대 질환 하시면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인데 거의 똑같은 게 뭐냐면 대부분 신경을 누르는 병증입니다. 그래서 병의 차이는 있긴 한데 증상은 대부분 허리 신경을 눌러서 오는 방사통이 주 증상입니다. 3대 척추 질환인 척추 전방전이증과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추간판 탈출증 모두 심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보통 움직일 때 허리가 아프시거나 그러면 보통 디스크성 통증일 가능성이 크고 협착증은 많이 걸었을 때 오시는 통증이면 협착증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버스 2정거장 걸었을 때 가다시다 한다든지 통증이 골반이나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느낌이 있으면 협착증 진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척추 질환을 진단받고 허리 건강이 걱정된 김영찬 씨. 고개 숙이면 배랑 허벅지가 떨어지면서 허리를 둥글게 말아 올리시면 복부를 긁어요. 복부에 들어가면서 허리는 됩니다. 무리하게 움직이는 운동은 자칫 몸을 해칠 수 있다 보니 영찬 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제 뭐 중요한 허리 근육뿐 아니라 신체, 상체라든지 하체 모든 근육들이 좋아져야 허리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체 전체의 모든 기능들, 근력들을 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영찬 씨. 이의 꿈은 통증 없이 걷는 겁니다. 건강은 아파봐야 소중함을 알게 되죠. 평상시 자세와 생활이 결국 현재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말합니다. 척추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고. 허리가 주는 신호를 무심코 넘기지 말고 척추 건강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허리가 불편하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지금 보셨습니다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머리 감는 것부터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돼요. 네, 그렇죠. 두 분 다 처음에 뭐 걷지도 못하고 앞으로 지팡이를 짚어야 된다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또 척추 건강은 우리 동의보감에서도 무려 10가지 종류로 나눠서 치료를 했을 정도로 그 원인과 치료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에 딱 뭔가 아프다, 느낌이 안 좋다 했을 때 혼자서 제발 뭐 너튜브 같은 거 보면서 하려하지 마시고 네. 꼭 병원에, 인근에 병원 아니더라도 의원 많이 있잖아요. 네. 찾아오셔서 올바른 진단을 받고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표적인 척추 질환, 3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신통방통 모 선생님의 한방 진료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일까요? 격강구? 왠지 운동 이름 같은데요. 격강구는 격구 뭐예요? 있잖아요. 격구 있죠. 격구 아니에요? 격강구? 격강구. 네. 이제 신통방통 한방 진료실 진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격강구 이름은 되게 멋있지 않나요? 네. 격강구. 예전에 우리 해본 적이 있는데요. 격산구, 격염구 뜸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격산구는 마늘을 이용했었고 격염구는 소금을 이용했고 격강구는 이번에 뭘까요? 남은 거 하나일 것 같은데요? 뭐지? 생강이지. 맞습니다. 마늘 뭐, 빼고 생강이야죠. 강자가 그러네요. 생각나는 그러니까. 보다. 맞아요. 그 생강 강짜고요. 오늘 허리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있잖아요. 허리 주위 혈자리에다가 이 격강구를 이용해서 좀 온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격강
벽강구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좀 뻐근하다 싶으면 무조건 뜨끈한 데 찾으시잖아요. 네. 찜질방 간다거나 뭐 소위 말해 몸을 좀 지져야 된다 이런 네.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허리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을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만성 요통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온열찜질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온열 치료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돕고 그다음에 손상된 조직의 영양 공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완화시키게 되는데 또 주의점은 뭐냐면 너무 뜨거운 건 안 좋습니다. 뜨거우면 오히려 염증을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근데 반대로 냉찜질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 통증, 그러니까 운동 손상이나 받았을 때는 냉찜질을 권유드리고 있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찜질 적당히 차이를 아셔서 올바른 치료법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갑자기 삐끗하면 온찜질 아니에요. 네, 냉찜질.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갑자기 삐끗했는데 허리 아프면 온찜질 하라고 그래가지고 뜨뜻한 거 했는데 더해. 냉찜. 그때는 냉찜질이에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척추 허리를 따뜻하게 해서 증상을 완화해줄 비법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이 비법을 알아보려면 벌써 등판 얘기 나왔을 때부터 좀 이렇게 드릉드릉 했던 분이 계실 네. 거예요. 네. 우리 한방진료실하면 또 오랜만에 모시고 진료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VIP시죠? 네. 우리 차윤환 박사님과 함께 그래요. 벽강구에 대해서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참 네. 모사원 선생님 요즘 예약이 잘 안 돼. 왜 이렇게 바빠? 몇 주 만이야 이거 지금 돈 불러주는 게. 그러게요. 진짜 몇 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참. 그동안 그래가지고 네. 등판이 아프단 말이에요 좀. 근데 잘 진짜 나오셨어요. 허리 안 좋고 이럴 때 집에서든 어디서든 이렇게 뜨끈하게 누가 좀 해주면 네. 정말 좋죠. 그렇죠. 풀어지는 느낌 들고. 그리고 머리 쪽이라도 편안해지잖아요. 한번 네. 머리 쪽으로. 아유. 네. 아유 요즘 봄이 돼서 나 잡아봐라고 너무 놀았더니 눈이 아파요. 아유. 차 박사님 준비성 엄청 좋아요. 옷부터 봐보세요. 딱 진료하기 좋게. 네. 네, 등판 딱 오픈되는. 커내야 되겠어요. 네. 커내야 되겠어.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특히 이제 마늘도 아니고 생강을 준비한 이유는요. 네. 집에 갑자기 뜸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쑥뜸이 꼭 있으란 법은 없는데 생강만 이렇게 피부에다가 올려둬도 충분히 온열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요? 한번 좀 느껴보시겠어요? 제가 생강만 좀 뭉쳐서 올려볼게요. 이렇게 평소에 생강을 좀 갈아서 쓰셔도 되고요. 급할 때는 생강 그냥 슬라이스해서 잘라다가 올려만 놔도. 특히 올릴 때도 보면은 여기에 보면 기립근이라고 있어요. 척추를 딱 잡아주고 있는 기립근인데 그 기립근, 그러니까 제일 튀어나와 있는 근육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위쪽으로. 올려만 둬도 네, 효과가 올려만 둬도요. 지금은 좀 차갑죠? 그래서 살짝 렌즈에 데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열이 나나 봐. 네, 이제 슬슬 이제 후끈후끈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다. 처음에만 달 때만 살짝 차갑다가 네. 금방 이제 찬 기운 없어지면서 어디 뭔가 좀 이렇게 후끈후끈한데 진짜? 네네. 후끈후끈한 기운이 쭉 올라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아픈 부위 있잖아요. 그 아픈 부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돼요. 특별히 어떤 혈자리들, 뭐 신수혈, 뭐 대장수, 방광수 이런 거 안 따지셔도 상관없고요. 따져서 놔둘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집에서 어디가 아프다? 그럼 그 자리에다가 생강을 뭉치거나 생강을 잘라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게 안 아플 수 있는 이유가 생강에는 진저롤이랑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뭔가 신진대사율을 좀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온열 효과로 여기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면서 통증이 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운맛들은 맛이 아니고 통증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피부 표면에 닿으니까 좀 뻐근하고 아픈 통증들을 약간 완화시켜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피부에 붙이는 진통제 같은 느낌?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피부에 붙이는 진통제란 표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게 피부 약하신 분들은 생강 올리고 너무 오래 있으면 발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했는데 뜨끈한 정도에서 끝내셔야지 뭐 지진다 이걸로 지진다 생각하면 동그랗게 발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여자들은 피부가 약해서 발진이 잘 일어나요. 평소에 좀 하실 때 로션을 바르고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뜸을 뭉쳐서 올리고 오늘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우리 차 박사님 제대로 뜸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우 네. 다행이에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일게요. 와, 이번엔 또 생강으로 이렇게 뜸을. 네. 진짜 처음 보네요. 네. 그리고 사실 생강이 이렇게 몸에 올려도 좋지만 저희 한의학에서는 요 생강이 구가의 성약이다. 그래서 구토가 일어날 때
소화 안 될 때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약이기도 하거든요. 한약 다릴 때 꼭 생강 넣잖아요. 네. 생강이랑 대추가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이 소화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소화 흡수를 위해서 그렇고 장어 있습니다. 먹고 이럴 때도 생강 꼭 맞아요. 먹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서양에선 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생강이 네. 인삼만큼 키우기 어려웠으면 값도 인삼만큼 비쌌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강이 좋다는 거죠. 좋다는 거죠. 네. 어떤가요? 좀 뜨끈뜨끈한 어, 느낌 어때요? 오죠? 냄새가 좋아요 일단. 자 이제 온다. 느낌 오. 와요? 오. 근데 왜 이렇게 시리즈 하면- 그 무서운 드라마 하나 있었잖아요. 왜? 거기서 이렇게 뜸 촥 연기 나오면서 킹덤. 아, 네네. 킹덤. 맞습니다. 아, 네. 그거 생각이 나. 맞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기가 많이 나요. 네. 집안에서 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좀 폐질환이 올 수도 그러네요.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거를 하고 있는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받는 게 제일 좋겠고요. 집에서 한다 그러면 요 뜸을 좀 작게 하면 연기가 덜 날 수 있으니까 요 사이즈를 조절해 가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뜨끈뜨끈해지고 있어요 지금. 정말 오. 지금 한약방에 와 있는 것 같죠? 지금 향 자체가. 왼쪽만 붙이셨나요? 왼쪽만? 양쪽 다 붙였어요. 아, 근데 그래도 왼쪽이 여기 조그만한 게 있으니까 아마 불감이 더 있을 거예요. 오, 빨리 불감이 더 올라왔습니다. 네. 있어요. 아이고 우리 차 박사님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지금 마무리 하랍니다. 네. 아니, 오늘도 또 한숨 자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할 것 같아요. 그죠. 새로운 느낌일 것 같아요. 딱 그러네요. 보기만 해도. 네네. 따갑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시죠? 전혀요, 전혀. 네. 아, 이게 해놓고 그냥 한숨 자면은 딱 좋지. 쫙 풀릴 것 같은데 왜 벌써 끝내는 거예요, 이제? 시간 이제 관계상. 네. 네. 잘하셨습니다. 아우, 네. 야, 이거 좋은데. 격광구 또 한 번 배워봤습니다. 생강 온찜질을 네. 격강구라고 그러는구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향 자체가 이 스튜디오에 정말 가득해요. 그렇죠? 뭔가 코가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근데 저렇게 듭니다. 이렇게 뜸을 안 하려면 그냥 생강만 갖다 놔도 괜찮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도 네.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생강은 코 막히고 이랬을 때도 이렇게 맞아요. 생강향을 맡고 있으면 코가 좀 뚫리고 그러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도 네. 그렇게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 뭐 목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 생강차가 맞아요. 그렇게 목에도 좋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에 전반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한겨울에도 생강차만 든든하게 해서 좀 마시면요 감기 걱정 없어요. 맞아요. 예. 자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혼자 왜 운동하는 분들 많다고 그랬는데 네. 혼자 운동하다 삐끗해서 허리로 고생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요가 강사님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할수록 행복해지는 부부 요가 교실의 김수정. 전세훈입니다. 네, 오늘은 척추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핑크스 자세와 런지 자세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가 강사를 하기 전에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할 때도 이 병원을 내원하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을 이유로 방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많이 겪을 수 있는 척추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까지 할 수 있는 요가 동작 올바르게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허리 질환은 문제가 생기는 방향에 따라서 또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증상의 이름도 달라지고 또 그에 맞는 운동 방법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상을 알고 정확한 자세를 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이 증상 중에 하나인 추간판 탈출증에 도움이 되는 스핑크스 자세를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 자세에선 허리 힘을 강화시켜주고 가슴을 열어서 척추 사이사이를 열어주는 분절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구령에 맞춰서 바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핑크스 자세는 엎드려 누워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먼저 두 발을 골반 넓이만큼 벌려두고 허리가 좀 많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은 조금 더 넓게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준비를 합니다. 자, 손으로 바닥을 가볍게 밀어서 상체를 일으킬 때 이 팔꿈치의 위치를 어깨 아래까지 옮겨 놓습니다. 너무 넓다면 어깨 넓이만큼 좌우를 조이신 후에 손가락도 넓게 펴고 팔 전체로 바닥을 지지를 합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허리에 압박감이 느껴진다면 팔꿈치의 위치를 조금 더 앞쪽으로 옮겨 놓고 복부, 허리 전체를 바닥에 편안하게 내려놓고 준비를 합니다.
자, 호흡을 들여 마실 때는 흉곽에 호흡을 채우며 가슴을 앞으로 위로 열어주고 이때 허리에 들어가는 힘을 빼기 위해서 힙을 조이며 발등을 바닥을 눌러 뒤로 밀어내줍니다. 자, 호흡을 반복을 할 때마다 마시며 흉곽을 앞으로 위로. 자, 고개를 너무 들고 있으신 분은 뒷목에 주름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턱을 아래쪽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다시 호흡을 하고 흉곽을 앞으로 위로. 내쉴 때는 발등을 밀어 허리 편안함도 찾아주고 숨 쉬면서 척추 26개의 마디 이 편안함 늘어나는 느낌도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동작을 풀어내실 때는 숨을 마시면서 상체 긴장을 풀고 내쉴 때는 세배하는 것처럼 손등을 겹쳐서 그 위로 이마를 올려놓습니다. 자, 온몸에 힘을 툭 풀어내시며 뒤꿈치까지 바깥쪽으로 다 이완을 해볼게요. 갑자기 일어나시게 되면 몸에 또 긴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자, 어깨 옆쪽으로 짚을게요. 마실 때 상체를 가볍게 들었다가 내쉴 때 복부의 힘으로 몸통을 들어서 엉덩이 뒤쪽 뒤꿈치 방향으로 당겨내줍니다. 호흡을 등으로 가득 채운 후에 내쉴 때는 복부의 힘을 먼저 이용을 하고 척추를 한 마디씩 둥글게 말듯이 일으켜줍니다. 허리가 아주 시원해졌습니다. 자, 다음은 다른 증상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 건데요. 척추관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 런지 자세를 배워볼 겁니다. 자, 이 자세에선 복부를 강화시키고 또 특히 장요근을 이완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장요근의 위치와 이완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 기준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자, 장요근은 이 허리뼈의 중간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골반을 지나 여기 허벅지 뼈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 이 근육의 길이가 뻣뻣해지거나 짧아지면 위쪽에 있는 허리뼈를 앞쪽, 아래쪽 방향으로 당기게 되는데 당기면 허리의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딱 봐도 허리가 아파 보이죠? 자, 런지 자세에서 이 장요근의 위치도 찾아보는 연습을 하고 또 장요근을 늘려서 허리뼈의 위치를 제자리로 바꿔주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런지 자세는 내발기기 자세에서 준비를 할게요. 오른발을 양손 사이까지 이동을 해놓고 네, 발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발가락을 이용해서 손 사이까지 충분히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때 왼쪽 무릎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발등으로 바닥을 꾹 눌러놓은 상태에서 마시는 숨에 하복부 힘으로 상체를 들어줍니다. 숨을 내쉴 때는 양손으로 골반을 잡고 좌우에 틀어짐이 없는지 좌우의 균형도 한번 맞춰볼게요. 자, 골반의 상태는 꼬리뼈를 앞쪽으로 이 위쪽에 있는 골반뼈를 뒤쪽으로 보내서 훔한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호흡을 가득 채우고 내쉴 때 골반 전체를 사선 아래쪽으로 지그시 낮춰줍니다. 자, 너무 꽉 누르지는 않고 지금 호흡하실 때 어디에 자극이 가장 많이 있나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 서해부 주변에 있는 장요근에서의 자극과 늘어나는 느낌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숨을 쉬면서 장요근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도 보고 흔들림이 지금 좀 많이 느껴지시는 분은 코어 힘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복부와 허벅지 안쪽에 힘을 조임으로써 코어 힘까지 함께 강화를 시켜볼게요. 돌아올 때는 마시면서 골반을 뒤쪽으로 바르게 세워놓고 내쉬며 양손을 바닥을 내려놓으셔서 내발기기 자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자, 반대쪽도 함께 해볼게요. 왼발을 양손 사이로 옮겨놓고 발가락을 이용해서 충분히 양손 사이까지 이동을 합니다. 자, 왼쪽 발바닥과 오른 발등에 체중을 50대 50으로 똑같이 나눠놓고 하복부의 힘을 이용해서 상체부터 일으켜 볼게요. 양손으로는 골반을 잡아서 다시 수평 상태를 체크합니다. 이때 내 왼쪽 무릎을 내려다보시고 안으로 좀 많이 굽어져 있으시면 두 번째 발가락의 위치까지는 바깥쪽으로 열어놓고 준비를 합니다. 자, 골반의 위치 후만이 될 수 있도록 꼬리뼈 앞쪽, 골반 위쪽 뼈를 뒤로 숨 들여 마시고 내쉴 때 골반뼈 전체를 사선 아래로 지그시 낮춰줍니다.
자, 골반, 허리 이 접혀 있는 상태로 계속 만들어주는 장요근의 단축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호흡을 깊게 해주셔야 짧아져 있던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마시면서 하복부 힘으로 골반을 바르게 세우고 내쉬며 양손 풀어서 바닥을 짚도록 합니다. 자, 왼다리 뒤로 보내시고 안전하게 돌아올게요. 손은 뒤로 걸어가서 엉덩이를 뒤꿈치 가까이 내려놓고 자, 상체를 그대로 일으켜서 동작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장요근이 잘 늘어났습니다. 네. 자, 오늘의 자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치료 목적으로 운동 또는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꼭 전문가의 안전한 지도 안에서 바르게 자세 연습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인사하겠습니다. 합장해서 이마에 붙이고 고개를 숙일게요.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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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고맙습니다.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척추 질환 관리에 좋은 도움이 되는 요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동작을 잘못해서 반복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럼요. 이거 보시면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장수밥상 시간입니다. 네. 이제 완연한 봄이 됐습니다. 네. 더 이상은 이제 두꺼운 코트로 내 몸의 뚱뚱함을 감출 수 없는 때가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날씬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허리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려면 바로 체중 조절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차 원장님? 맞습니다. 척추는 고관절, 무릎, 발목과 같이 몸을 지탱하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체중이 늘어나면 척추의 관절의 부하가 늘게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드시면 근력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근력이 약해지면 그만큼 체중이 줄어야 되는데 반대로 늘게 되면 관절의 부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척추 건강 지키는데 체중 조절은 필수적이고 근력 유지 또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은요, 뼈 건강도 챙기면서 또 체중 조절에도 아주 도움이 되는 건강한 레시피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짭짜리 토마토 올린 닭가슴살 양송이 구이입니다. 오, 이름은 굉장히 긴데 그만큼 기대감도 굉장히 네. 커지는 것 같아요. 뭔가 풍부한 맛이 날 것 네, 같죠. 풍부한 맛, 네. 건강한 맛. 장수밥상 시작합니다. 네. 장수밥상인데 오늘은 재료가 독특해요. 네. 그리고 뭔가 지중해 식 같은 느낌도 나고 기대가 됩니다. 네. 지중해식은 지중해식인데요. 딱 한국식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닭가슴살부터 먼저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보통 이제 닭가슴살을 구입을 하게 되면 요게 딱 한쪽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안쪽에 보면 이렇게 힘줄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빨갛빨갛하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물론 손으로 해도 되겠지만 흐르는 물에 살짝 닦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칼로 살짝 도려냅니다. 요게 있으면 약간 씹다가 나중엔 요거를 이제 입에서 꺼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미리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살짝 좀 꺼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닭가슴살을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데 체중 조절한다고. 근데 닭가슴살 이제 조리하다 보면은요, 닭가슴살이 굉장히 안 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집이 굉장히 두꺼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조리하고 그다음에 속까지 완벽하게 익히려면 요거를 포를 뜹니다. 어떻게 포를 뜨냐면 이렇게 가운데로 살을 놓고요. 이렇게. 혹시 뭐 그 고기 결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없이 건 그냥 없어요? 바로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냥 간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포를 떠서 요 안쪽에 사선으로 칼집을 좀 넣어주세요. 이러면 훨씬 더 간이 잘 배이면서 네. 닭가슴살이 훨씬 더 잘 익혀지겠죠. 그리고 사실 닭가슴살 조금 덜 익은 거 먹잖아요. 약간의 비린 맛이 올라와요. 그래서 닭가슴살 많이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칼집을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칼집을 이렇게 좀 미리 넣어왔는데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이따가 뭘 하냐면 바로 밑간을 합니다. 근데 밑간을 할 때는 닭가슴살이 안쪽까지 잘 익혀지기 위해서 밑간을 하는 거니까 요게 지금 진간장이거든요. 진간장을 살살살 이렇게 뿌려주세요. 골고루. 그리고 안쪽에 제가 지금 여기에다 칼집을 넣어놨잖아요. 칼집 안쪽으로 밑간이 이렇게 잘 스며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따로 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닭가슴살을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살짝 이제 연육이 되도록 이렇게 맛술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만약에 맛술이 없는 분들은 청주 넣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소금이거든요. 요 볶음 소금인데 볶음 소금을 이렇게 살살살 뿌려주세요. 그러니까 간장은 풍미를 위해서 넣는 거고 소금은 간 맞춤을 위해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요거 한 20분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건 썼으니까 요 옆으로. 네. 그러면 제가 오늘요 요 토마토 얘기했잖아요. 바로 요게 짭짜리 토마토예요. 짭짜리 토마토. 네. 짭짜리 토마토 아시죠? 네. 지금쯤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나 뭐 이제 토마토 가지고 다이어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짭짜리 토마토 많이 드실 텐데요. 지금이 딱 계절이에요. 네, 요 시기가 지나면 요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딱 지금 잡수셔야 되는데 요 짭짜리 토마토는요 굉장히 요 과질이라 그러죠. 식감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요걸 딱 먹었을 때 맛은 뭐냐? 단맛, 신맛, 약간의 짠맛이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 맞춤이 되어 있는 토마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간 맞춤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요것만 간 맞춤이 끝이에요. 요거는 제가 요거를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 하루 정도 익혔어요, 실온에서. 그랬더니 이렇게 맛있어졌는데 요게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한번 잡숴보실래요? 야, 저 이거 좋아합니다, 이거. 저도요. 근데 요 토마토는 이렇게 살짝 푸른빛 났을 때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익히셔도 괜찮고. 맛이 어때요? 맛있죠. 뭘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마토들을 그러면 과일이냐 채소냐 막 싸우시는데 토마토는 과일이나 채소를 따지기 전에 일단은 조미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보면은 토마토 페이스트 같은 거 소스를 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감칠맛을 내는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보은 선생님처럼 이거 그냥 토마토만 넣어도 간이 다 되니까 그냥 굳이 뭐 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토마토와 같이 짝꿍이 되는 채소가 있어요. 바로 요 꽈리고추. 요거 두 개를 궁합 맞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준비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닭가슴살에 어울리는 버섯이 있어요. 바로 이 양송이 버섯입니다. 이 양송이 버섯은요, 우리가 그냥 보통 이제 그냥 쓰는데 양송이 버섯이 안쪽에 이렇게 껍질이 있거든요. 이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세요. 오. 아, 그거 벗겨야 되는 거구나. 네, 살짝 벗겨내시면 식감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벗겨서 쓰시고요. 자, 이렇게 벗겨내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 이제 요 밑동은 그럼 기둥 밑동은 잘라내야 되나 그러시는데 그냥 요 끝쪽만 살짝 이렇게 해서 요거 그냥 같이 쓰세요. 저는 한 3등분 정도 내서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 버섯을 또 풍미가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아까 생강 쓰셨죠? 네. 모 선생님은 네네. 저는 오늘 마늘 쓸 거예요. 이렇게 같이 써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다 만들어 놨거든요. 끝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굽거나 소스 만들기만 하면 돼요. 네.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후딱 지나가요.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바로 무염 버터예요. 자, 무염 버터를 후라이팬에다 하나 놓고 제가 지금 토마토하고 꽈리고추를 먼저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터를 이렇게 두르고요. 제가 토마토를 익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익힐까요? 우리 최 박사님 아시죠? 익히면은 뭘까요 갑자기? 저는 딴 생각하고 있다가 일단 그래요? 뭐 익혔을 때 그냥 날로 먹는 것보다 수분이 빠지면서 오늘 만드는 닭가슴살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수분감이나 이질감이 없어서 먹기 더 편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도 있고요. 이 토마토 팬에 있는 성분이 라이코펜이요. 이렇게 한번 익혔을 때 훨씬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익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꽈리고추까지 같이 넣고 이렇게 익혀주세요. 그거 이제 일반적으로 그 라이코펜이 지용성인데 버터랑 같이 먹게 되면은 버터 흡수하면서 라이코펜을 흡수하거든요. 근데 그냥 버터하고 토마토 먹는 게 아니라 저렇게 볶는 과정 중에 토마토가 파괴가 되면서 라이코펜 색소가 잘 나오니까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요때 물어보셨으면 알았을 텐데. 아유.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에다가요. 제가 짭짜리 토마토잖아요. 네. 간을 안 맞춰요. 대신에 뭘 하느냐? 이렇게 후추만 해요.
아니 벌써 비주얼이 제법 너무 괜찮아요. 예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요거는 이제 접시에다가 담아 놓으세요. 바로 돼. 뭐, 저대로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아까 요거 만들어 놨던 거. 요거를 구워요. 닭가슴살. 닭가슴살을 구워요. 와, 이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보기만 해도. 야, 저것만 그냥 먹어도 맛있을 텐데. 자, 그리고 이 옆에서는 뭘 하느냐? 바로 소스를 만들어요. 올리브 오일하고요. 여기에다가 들기름을 같이 붓습니다. 들기름을. 올리브 오일과 들기름을 네, 좋아. 이렇게 올리브 오일하고 들기름하고 같이 하면 향이 훨씬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맛도 좋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마늘하고요, 향은 들기름이 이길 것 또 같아요. 뭐 드릴까요? 송이버섯하고요. 아, 얘를 볶아주세요. 자, 이거 좀 뒤집어 주세요. 뒤집을까요? 네. 저 조합도 굉장히 맛있겠네요. 마늘에 버섯에 자, 불을 바꿉시다. 들기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예. 랑데뷔도 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다 이제 소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요게 지금 카레거든요. 네. 커리 소스예요. 이 커리 소스를 이렇게 살짝 붓고 물을 부어서 소스를 만드세요. 금방. 아주 쉽죠? 와. 이게 슬쩍 볶아주기만 되거든요. 네. 저 카레 향은 거의 모든 향을 이기는데. 맞아요. 네. 이렇게만 볶아주세요. 아, 소스도 맛있겠네요. 진짜. 네. 밥만 비벼 먹어도. 거기다 면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요, 나중에 우동면 우동면을 넣어도 되고요. 우동면. 아니면 요새 두부면 많이 나오잖아요. 두부면을 놔주세요. 아, 오늘 다 주방이 좀 됐어요, 거의. 붐비네요. 보세요. 요건 딱 요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더 졸일 필요가 없고요. 네. 됐으면 자 보세요. 약간 걸쭉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마늘이 좀 익혔으면 요거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뭘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쪽파 송송송 썰어도 되지만 요거 뭐죠? 파슬리 가루거든요. 요 파슬리 가루를 살짝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야. 그래서 색감을 조금 내주세요. 자 이제 끓였으면 이제 담기만 하면 돼요. 와, 담아 볼게요. 엄청 간단하네.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제가 껐는데 껐어요. 네, 껐어요. 다 익었을까요? 네. 다 익었어요. 닭가슴살 거의 다 익은 거. 익었어요. 자, 그랬으면 익힌 거 이따가 담고 요 토마토. 네, 토마토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닭가슴살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진짜 빨리 맞아요. 되네요. 그러고 나서 이따가 토마토 올리고 예쁘다 너무. 네. 이거 그냥 가니쉬로 오늘 올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네. 올리고 나서 예쁘다. 저 오늘 저녁에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 와인 한잔 하시죠. 그러고 나서 지금 요거 소스 됐잖아요. 네. 이 소스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야. 너무 깜짝 근사한데요? 놀라긴데.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커트럴리 딱 준비해서 네. 요것만 해가지고 한상 차림으로 하시면 뼈 건강도 지키고 그다음에 다이어트 되면서 체중도 조절되고 굉장히 맛있겠죠. 요거 잡숴 보시면 됩니다. 네. 맛있는 여기 앞에 빵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와, 아 너무 기대되는데요. 짭짜리 토마토하고 이게 토마토랑 같이 이제 먹어야 네. 되는 거죠? 꽈리 한꺼번에? 고추도 같이. 고추도 같이. 버섯도 하나. 오. 와, 입안에서 이 조화가 어때요? 정말 고소한 맛이 나지 않아요? 네. 와, 야, 처음에는 카레 향이 입에 퍼지는데 카레 향이 있어가지고 씹으면 이질감이 씹을수록 없어요. 다른 맛들이 다 복합돼 있어요. 와, 근데 이 토마토 넣은 게 진짜 또 신의 한 수네요. 네. 근데 또 이게 꽈리고추 그 맛이 어우러지는 게 또 다르네. 이 토마토가 달아. 토마토가 지금이 싹 굉장히 달고 그다음에 약간 간맞춤이 돼 있어서 충분하게 어우러지면 아주 좋은 메뉴입니다. 네. 차기호 선생님은 맛이 어떠세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진짜 감동하신 것 같은데 표정 자체가. 아, 딱 요 계절인데. 네. 아, 그리고 이게
닭가슴살 자체가 근육 키울 때 많이 먹잖아요. 맞아요. 네. 허리 건강에도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이어트 효과도 주면서. 그 양송이버섯도 뼈 건강에 제가 좋다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우러짐을 같이 해주신다 그러면 뼈 건강도 지키고 체중 조절도 되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척추 건강을 위한 체중 관리 특별 레시피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장수밥상 오늘의 메뉴는 짭짜리 토마토 올린 닭살 양송이 버섯구이입니다. 깨끗하게 씻은 닭가슴살은 흰 피막을 떼어내고 반으로 갈라서 포를 떠줄 건데요. 그래야 조리 시간도 단축되면서 잘 익는답니다. 사선으로 칼집을 넣은 닭가슴살에 진간장과 맛술을 바르고 소금을 뿌려 20분간 밑간을 해두세요. 토마토는 한 입 크기로 4등분해서 준비하고 꽈리고추는 3등분, 양송이버섯과 마늘은 도톰하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이제 채소와 고기를 구워볼까요? 무염 버터를 두른 팬에 꽈리고추와 토마토를 살짝 구워주고 통후추 빻은 것을 뿌려 접시에 담아주세요. 그런 다음 마찬가지로 버터를 둘러 닭가슴살을 노릇하게 구워냅니다. 소스는 올리브오일과 들기름을 섞어서 만들 건데요. 거기에 양송이버섯과 마늘을 넣어 볶다가 카레가루를 섞은 생수를 붓고 한 소끔 끓여주면 됩니다. 구운 토마토와 닭가슴살에 소스를 듬뿍 뿌리면 짭짜리 토마토 올린 닭살 양송이버섯구이 완성입니다. 제철 맞은 대저 토마토와 단백질 가득한 닭가슴살의 만남, 특별한 레시피로 척추 건강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네, 짭짜리 토마토 올린 닭살 양송이 버섯 구이인데요. 네. 야,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아침도 괜찮고. 내일도 좋고요. 예. 주말이니까. 강추입니다, 강추. 네, 한번 정말 만들어서. 맛있습니다. 척추에도 도움이 된다니까. 네. 예. 근데 먹고 왔더니 후식을 놔줘. 아, 괜찮네. 아, 오늘은 먹고 딱 차까지. 향도 좋고. 오. 향이 좋은 굉장히 좋아요. 한약재 향도 나는 게 이거 모 선생님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가 맞는데 혹시 어떤 차인 것 같으세요? 일단은 꽃은 아닌 것 같고요. 꽃차는 아니고. 꽃차는 아니고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워요. 아, 이거 잘 나무 모르겠어요. 느낌 나요. 나무 느낌. 나무? 풀도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준비한 차는 오가피 차거든요. 오늘 우리가 오가피예요? 척추, 뼈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이 오가피 차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의 수세본에 보면은 이제 3세까지 걷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아이가 3세까지 걷지 못하던 아이가 이 오가피를 먹고 그냥 단순히 쓴 정도가 아니라 오가피를 먹고 달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뼈에 좋은 약이고요. 이 오가피는 우리 거풍습 강근골약이라고 그래서 우리 관절 사이사이에 껴있는 풍습을 다 날려주고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약이 바로 이 오가피가 되니까요. 오가피차도 좀 기억해 주셨다가 뼈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오가피 나무 가지고 굉장히 차를 많이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삼계탕에 많이 저도 넣어서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오가피 나무 가지고 차를 끓일 때는 굉장히 아주 간편합니다. 물 1리터에다가요. 한 15g에서 한 30g 정도 그건 본인의 취향대로 좀 넣어서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달이시는데요. 한 30% 정도의 물이 증발했을 때 차 맛이 가장 좋으니까요. 그거 이렇게 만들어서 뭐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뼈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후식으로 수시로 잡수시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풀비린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잎을 추출한 차들은 약간 비린내들이 나는데 나무들은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오가피도 나무에서 아까 먹어보면 깔끔하니까 깔끔한 입가심이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민호 선생님이 또 한 가지 척추 건강 지키는 비법 준비하셨다고요? 네,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운동도 많이 하지만 사실 평상시에 자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이 허리 건강을 위한 금기시 되는 자세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척추 건강에 무리를 주는 자세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는 허리를 함부로 숙이지 마십시오. 물건을 주울 때라든지 뭐 신발을 신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볍게 무릎을 굽혀서 허리를 곳곳이 세운 상태에서 쭉 앉는 방식으로 자세를 취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을 때에도
엉덩이를 좀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뒤로 기대서 앉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앉지 마시고 엉덩이를 이 의자 바짝 뒤쪽까지 쭉 밀어 넣어서 네. 허리를 세우고 앉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누워 있을 때에는 무릎 아래쪽, 다리 아래쪽에다가 가벼운 쿠션이나 얕은 베개 같은 것들을 하나 받쳐서 무릎이 살짝 구부러질 수 있도록 해서 바르게 누워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차기용 선생님도 척추 건강을 위해서 요거 하나는 잊지 마세요 하는 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 바닥에 많이 앉아 있지 마십시오. 허리 디스크가 고스톱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고스톱을 밤새 치다가 일어나시면서 디스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밤새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항상 스트레칭하고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척추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행복진료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리고 주말 날씨 아주 멋질 것 같은데요. 네, 지난 한 며칠간 비 오면서 제법 서늘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말에는 다시 좋은 날씨 회복한다고 합니다. 이 지나가는 봄이 너무 아쉽잖아요. 네.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